팟캐스트 거북이의 꿈이 아니고 발달장애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유튜브 거북이의 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날지 심각할지 비장할지 답답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도 네, 역시 발달장애에 대한 저희 이야기거리 하나를 또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해줄 우리 3명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통과지원연구소의 윤송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거북이의 꿈 유튜브 편집자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엄마 선생 정선생 정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 방송 처음 시작하고 짤막짤막하게 이제 발달장애에 대한 좀 아주 큰 주제 뭐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다루어질 거고 아주 뭐 작고 뭐 재미난 주제도 다루어질 텐데 주제 하나하나씩 한 에피소드씩 촬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보시면서 의견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를 들고 오실 분은 우리 윤송아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갖고 오신 주제가 어떠한 것인가요?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그리 가볍지만은 않은. 아, 그래요? 네, 마음의 하지만, 준비를? 네, 하지만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꼭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제가 우선은 이제 가칭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네. 돌봄 제공 지원법. 돌봄 제공 지원법. 네, 이것을 조금 한번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슈를 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돌봄 제공자 지원법. 네, 돌봄 제공자 지원법.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기존의 법에서는 뭔가 좀 비껴나 있다. 뭐 네.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달장애 당사자에 관련된 뭐 지원이라던가 법안은 그래도 많은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애쓰고 노력하고 고군분투해서 그래도 뭔가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하지만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계속 빠져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당사자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또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거든요. 벌써 슬슬 끌어오르는데. 네네네. 이제 저는 물론 이제 뭐 가족이나 이제 뭐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그런 이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제3자 입장에서 이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왜 그러면은 여전히 부모님은 힘들고 여전히 가족은 힘든데 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왜 안 하고 있지? 근데 물론 그렇게 뭐 전혀 안 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모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나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존의 발달장애인 뭐 권리보장이나 지원에 관한 뭐 법률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 프로그램도 사실 가족 지원이라는 것이 없진 않은데, 그렇죠. 뭔가 이제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좀 현실적이고 전곡을 찌르는. 그렇죠. 뭐 이런 게 좀 지금도 있었으면 보면은 뭐 좋겠다. 휴식 지원 서비스라던가 긴급 돌봄 서비스 같은 거는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잘 정비된, 잘 갖춰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한 번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했던 것은 최근에 이제 만났던 이제 사례, 그 꼭두 선배님, 그 사례를 접하면서 그러면은 이분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셨을까? 그분들은 어떠한 도움이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시기나 그 상황을 뭐 고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그러면은 외국은 이미 어떻게 하고 있지라고 하게 돼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막 자료를 좀 찾고 좀 정보를 페이스북에도 좀 잠깐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외국에 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일 제가 좀 많이 이 내용을 봤던 곳이 이제 영국의 사례고요. 영국은 2014년에 케어법이라는 것을 이미 만들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2014년 케어법 제정을 통해서 돌봄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권리로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제 이 케어법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좀 큼직큼직한 거를 이야기 드리면 우선은 이제 돌봄 제공자를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정도와 별개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심리적, 신체적 한계에 도달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이나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자체가 상세히 평가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대목에서 박수 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장점이 그 약간 포커스인 게 당사자의 장애 정도와 별개로가 저는 되게 약간 꽂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들 이러잖아요. 그 정도면 그렇게 힘들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분이 장애가 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돌보는 당신도 힘들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돌봄이나 양육은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이나 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힘든지는 그 가족에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굉장히 이제 저는 돌봄 제공자의 평가를 지자체가 그것도 상세히 평가할 법적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웰빙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목적을 대상자의 말 그대로 웰빙, 안녕의 증진에 두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생존을 돕는 것을 넘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 가족 관계의 건강성을 유지시키는 것. 네네. 예, 굉장히 좀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이 포괄적인 개념을 밑바탕에 두고 이제 이 하나씩 무언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이번의 사례처럼 부모가 더 이상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나이가 드셨거나 아니면 뭐 어떤 질병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부모가 전환기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전에 개입해서 자녀의 그 경로를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후의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미 생존에 있을 때, 자녀의 새로운 거주지와 서비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그래서 부모 사후의 혼란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이 전환기 계획의 조금 더 포커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 늘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내가 더 살아서 우리 자녀가 어쨌든 나보다는 그렇죠. 뭔가 맞아요. 이제 잘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그러고 싶으신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게 말 그대로 이제 부모가 걱정하거나 부모에게 이제 뭔가 모든 것을 다 이제 떠맡기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실질적인 약속이 되지 않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좀 잘 맞이할 준비가 이제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식을 키우다가 어느 날 봤더니 내가 너무 늙어 있고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뭔가 생을 그쵸 잘 마감할 수 있는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그런 이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영국에선 이런 케어법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발달 장애인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슬픔이 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상실의 슬픔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애가 있으니 모를 거야. 그래서 뭐 엄마 내일 올 거야. 뭐 여행 가서 이따가 올 거야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들한테는 제일 적절하지 않은 상실을 알려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차적인 것은 자기의 그 가족의 상실이 1차적인 상실이고,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에게 또 오는 2차적인 상실은
익숙했던 것에서 모든 것이 상실되는 거. 네. 그게 이제 주거 환경, 그쵸. 옆에 있던 활동 지원 선생님도 바뀔 수 사람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1차적인 상실뿐만 아니라 2차적인 상실까지도 발달 장애인에게는 매우 큰 정신적인 어려움을 둘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전혀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맞이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마저도 없던 상황에 발달 장애인이 놓여 있는 것을 좀 이제 최소한 국가가 좀 개입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윤송아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이런 걸 좀 더 깊게 고민하시게 된 계기가 그 이제 피터팬의 아버지 이제 꼭두 선배 그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고민하셨던 것도 우리 다른 부모님들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좀 뭐 장애인 복지가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뭐 길거리 뭐 불황아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위로의 말로 건네는 거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예전 같으면은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 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가 좀 더 편안한 어떤 그 거취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요즘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희망일 텐데, 이제 그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고 이제 막연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제도는 예를 들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가족 휴식 지원이라든지 긴급 돌봄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의 부수적인 옵션 수준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선진국들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 가족이나 주 돌봄자를 독립적인 복지의 대상자로 이렇게 명문화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그 법, 제도, 법률, 문항이란다. 그 조항이 없죠. 법 조항이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 돌봄자들의 욕구나 필요나 어떤 요구 부족한 부분을 평가해내고 찾아내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금 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당사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당연히 잘 돼야 되겠지만 발달 장애는 다른 장애랑 달리 바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그 개선 방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뭐 부모님들에게 사회자가 바라보는 것이 가족에게 바라보는 것은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녀니까 부모가 마땅히 책임져야 되고 가정이 마땅히 이제 뭐 돌보는 것을 너무 당연한 듯한 인식, 사회적 관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족에게는 더 큰 부담감으로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쉬고 싶고 내가 저 자녀랑 좀 잠시라도 떨어져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그렇죠. 죄책감을 느끼게 저는 그래서 이 죄책감을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박사님 말했던 것처럼 무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권리를 가진 서비스 수혜자로 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명확히 규정을 해야 돼서 그 다음에 돌봄 제공자가 어디 여행 지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죠? 나는 어디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고 때로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엄마나 가족이 완전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아까 얘기했지만 세밀한 평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영국의 케어법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긴급 돌봄 서비스가 있지만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는 당사자가 어디에 가잖아요. 입소를 하거나 어쨌든 그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 인력을 파견해요.
그래서 단순히 시설을 입소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평소에 생활하던 익숙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전문 돌봄 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이제 여기에 조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쉬려고 잠깐 보냈는데 오히려 갔다 와서 힘들어지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우리 이제 종종 좀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디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같이 머물고 있지만 내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조금, 그러니까 약간 저는 세심한 네. 지원이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보호자 사망 후에 연고가 없는 시설로 급히 격리가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자녀가 이제 지역사회 내 자립주택이든 아니면 어떤 이제 뭐 어떤 유형의 지원이든 뭐 그런 곳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렇게 관리하고 제공해서 부모가 조금 더 안심하고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간접적으로든 어쨌든 되게 좀 이슈가 사실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발달장애로 진단받고 이제 등록하신 이제 분들의 연령대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발달장애인 분들, 이제 중년을 넘어가신 발달장애인 분들의 이제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자꾸 나이로 잘리는 경우들이 막 생기니까 그 이제 이용 기한을 뭐 늘린다거나 대상 나이를 늘린다거나 했었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부모님들의 이제 상황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어떤 그 근본적인 아까 뭐 패러다임의 대시프트 전환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빨리 생겼으면 좋겠네요. 누굴 만나야 이게 가능해질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돌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모님들의 삶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매몰되고 돌봄에 매몰되고 뭐 좀 열악한 경우에는 뭐 삶이 붕괴되든지 고립된 상태로 평생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거는 아닌 거 아니에요? 네.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당사자의 어떤 서비스를 위한 목소리도 굉장히 크게 예전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것만큼 이 당사자를 말 그대로 이제 돌보고 있는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법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이제 뭔가 가족의 기능이 저는 적절하게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말 그대로 이제 정말 가족분들이 만약 이 많은 이야기를 좀 더 강력하게 하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립적인 서비스의 수혜자로서 규정하고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절박하고 시급한 맞아요. 이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게 단순히 이제 부족하니까 더 필요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에 지금 이제 있는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제 이런 제안을 이제 오늘 해주셨네요.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없다면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때꼴.